부동산 로또 청약 난리 났었잖아요. 로또 뺨치는 IPO 시장이다. 24시간 만에 얼마를 벌었냐? 70억. 카카오 게임즈 IPO 열풍 뭐 다들 이제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지금 뭐 장외 시장에서는 카카오 뱅크가 또 난립니다. 엄청 뜨겁고요. 제가 조금 전에 이게 뭐 발행 주식수 곱하기 장외 시장 가격 해봤더니 뭐 그 시장 가치가 어마어마하던데요. 카카오뱅크의 그 장외 시장 시가총액, 뭐 장외 시장 가격은 뭐 이런 장내 시장, 거래소 시장 가격보다는 조금 형성되는 게 다릅니다. 그래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. 뭐 익명의 그 많은 다수가 참여해서 거래되는 그런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소수의 뭐 진입, 뭐 매수 매도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호가 평균으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지만 어쨌거나 참고는 됩니다. 장외가가 12만 원 넘었다고 해요. 카카오뱅크. 이게 이제 시가총액을 따져보니까 네, 한 46조 원, 47조 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.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. 자, 그랬더니 이게 어느 정도냐? KB, 신한, 하나, 우리은행까지.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그 4대 시중은행, 4대 금융지주라고 불리는 이 4개 시가총액을 합쳤더니 43조 원 정도. 그러니까 오늘도 주가가 빠져서 제가 볼 때는 한 43조 원이 깨질 수도 있겠는데 이 4개를 합친 시가총액보다 지금 카카오뱅크 하나가 더 큰 거예요.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죠. KB나 신한지주, 뭐 경영진들이 바짝 긴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, 카카오뱅크가 그 4개 우리 동네마다 이렇게 막 그 오프라인 매장 있고 ATM 있고 이런 그 5만 가지 대한민국의 대표 금융주주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건가? 이거 너무 거품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지금 애널리스트들은요, 지금 장외 시총 기준으로 한 제가 6조, 7조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.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적정가는 5조, 9조 원 정도예요. 시가총액. 그러니까 지금 장외 가격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도 채 안 된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냐 봤더니 요새 IPO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지난번 카카오 게임즈 내가 공모 청약하려고 증거금 1억 넣었더니 5주 받았다.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IPO 하기 전에 장외 시장에서 먼저 사는 게 이른바 그 고상한 말로 장땡 아니냐. 뭐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죠.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,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. 자, 이래서 이게 장외 가격에서 그냥 막 주가가 그냥 뭐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연말에 IPO를 추진한다는데 연내에 한번 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사업성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간단히 한번 보면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물론 뭐 앞서가는 분들은 여기서 대출도 많이 받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직 카카오뱅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 해봤고 주로 이제 보면 이제 소액 거래 중심으로 아직도 좀 비중이 많은 것 같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카카오뱅크도 은행이라서 금융당국 규제를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. 다시 말해서 돈이 되는 거는 그 대출 사업이거든요. 한 1%로 조달해가지고 한 4%, 3% 해주면 2, 3% 마진 남잖아요. 예대 마진. 이게 사실은 잘 돼야 되는 건데 이거 되려면은 회사 덩치를 키워야 돼요. 그러니까 증자를 하거나 외부에서 조달을 해서 자기 자본을 이렇게 불려놔야 그에 맞는 비율만큼 대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카카오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대한민국의 웬만한 성인들은 다 이렇게 쓰고 있는 카카오톡, 카카오 플랫폼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을 좀 프리미엄을 주는 거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연 어떨지 저는 뭐 그래도 조금은 좀 쿨다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대로 뭐 거품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문제는 기존의 우리 그 4대 금융지주의 어떤 비참한 그 현실이에요. 은행하면 뭐죠? 대표적인 만년 저평가 섹터죠. 실제로 뭐 계속 주가가 빠지기만 하고 오를 때도 못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PBR 뭐 0.3, 0.4
PBR 0.3, 0.4, 0.5가 안 돼요. 다. 기업은행은 0.2입니다. 0.2. 예? 물론 이제 금융업종은 PBR 계산할 때 조금 더 깐깐하게 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있습니다. 어쨌거나 그런데 PER은 몇 배냐? 3배, 4배.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된 거예요. 수익지표 기준으로, 이익지표 기준으로도 저평가고 자산 기준으로도 극저평가고 다 저평가예요. 자, ROE 지난번에 말씀드렸죠? ROE가 뭐 2, 3%냐? 아니에요. 시중은행들 돈 잘 법니다. 10%는 안 넘어도 8% 나와요, ROE가. 이 정도면은요, 그렇게 뭐 자기 자본 대비 이익 규모가 뭐 이익률이 낮다? 뒤처진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. 근데 왜 이렇게 저평가냐? 금융당국의 규제. 그 중에서 무엇에 대한 규제? 주주 환원에 대한 규제. 배당하지 마. 배당하지 말고 뭐 해? 그 돈 가지고 유보해.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유보해라 이거잖아. 이게 단골 메뉴잖아요, 우리나라. 단골 메뉴. 그래서 배당 좀 높여서 뭐 하려면 바로 직접적으로 경고가 날라옵니다. 다시 말해서 주주를 무시하라 이거죠. 무시하라. 정부 차원에서 금융 그 지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경영을 하라고 지금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, 우리나라가. 이게 말이 됩니까? 이 4대 금융주주, 1대 주주가 누구예요, 지금 1대 주주가? 거의 다. 국민은행, 국민은행. 국민은행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가야 돼요? 사실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은행주들, 배당만 안정적으로 적정한 배당만 주면 사실 노후 대비할 수 있다고 봐요. 이 저금리 시대에. 저는.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. 주가보다는 배당을 보고.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 국민연금도 배당 1년에 3%, 4%씩 또박또박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또 기금 불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주주들이 특히 나이가 있으신 주주분들은 이런 금융주주들을 4%, 5% 배당 수익률 보고 오래오래 장기 투자하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. 그렇게 정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통해서 국민연금도 이런 4대 지주와 기존의 시중은행들과 상생해야 된다라는 거죠. 카카오뱅크는 후발주자고 또 뭔가 좀 혁신적인 플랫폼 가지고 있다고 지금 계속 자랑하면서 그걸로 지금 이렇게 막 장외시장에서 대접받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경쟁을 하면서 뭔가 좀 특화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해서 따상, 그러니까 첫날이죠. 상장 첫날 따상 갔잖아요, 그날. 교보증권의 한 큰손이 38만 6천 주를 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날 거래량의 한 70% 정도가 된다는데 이게 한 240억 정도.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한 240억 정도를 살려면 기관은 이제 사후 증거금을 적용하거든요. 나중에 증거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증거금에서 자유로워요, 기관은. 기관은 뭐 신용도가 높다 뭐 등등의 이유가 있죠. 개인은 어때요, 개인은? 무조건 사전 증거금. 미리 계좌에 돈을 내야 그에 맞게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. 더 살려면은 신용받고. 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스탁론. 주식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고 막 광고도 하잖아요. 그 스탁론 사야 됩니다. 들어가야 돼요. 거기서 빌려야 돼요. 사전에 미리미리. 사후 증거금이 아니거든요. 자, 보니까 큰 손이니까 거래를 많이 했을 것 같고 뭐 성과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. 그 증권사한테 돈을 많이 벌어줬을 거잖아요. 그랬을 때 그래도 현금 10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. 그 240억을 딱 지르려면. 또 하나. 그렇게 경쟁이 심했는데 그거 체결되고 나서는 상한가에 이제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 딱 시작하자마자 그 동시효과 때 주문해가지고 잡은 거죠, 이게 사실은. 교보증권의 시스템이 이렇게 우량할 줄이야.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. 교보증권 하면은 뭐 교보생명 밑에 있는 아주 그 조용한 옛날에 그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? 조용한 아침의 증권사 같은 그런 증권사였는데 교보증권이 어느새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그 큰손들을 딱 그 타겟팅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능의 그 주문 시스템이라든가 체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막 그 IPO 시장이 지금 엄청 뜨거운데 교보증권 가야 된다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. 네,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교보증권이 그럴 줄 몰랐어요. 자, 그래서
그 A씨는 어떻게 됐냐? 딱 24시간 뒤에 그걸 다 판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막 그랬으니까 그 시장에 달라붙은 수많은 그 날고 기는 그 개미들이 다 뒤져봤을 거 아니에요. 이 누구냐?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. 근데 24시간 뒤에 판 거는 거의 맞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24시간 만에 얼마를 벌었냐? 70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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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억. 요새 로또 1등 돼도 20억 정도 세전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20억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24시간 만에 72억을 벌었어요. 와, 대단한 거죠. 그만큼 이 IPO 시장이 지금 좀 과열되어 있다는 거고 묻지마 투자가 많다는 거고 아는 거죠. 심리를. 수많은 그러니까 IPO 시장에 난다 이긴다는 사람도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. 분명히 아셔야 돼요. IPO 시장에 뭐 기존의 큰 손들은 안 들어와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이제 올해 계좌 쳐서 막 들어오는 사람 주린이들, 동학개미들 방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. 제가 몇 사람 만나보니까 그 같이 투자하시는 양반들, 그 오래된 투자자들 다 지금 IPO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야, 따상은 기본이고 따상상 재수 좋으면 따상 상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. 주린이 여러분들 뭐예요 한마디로? 먹잇감이 되기가 딱 좋다 이 얘기입니다. 지금 초짜들을 노리는 지금 고수들이 IPO 시장에 지금 질비하다니까요. 질비합니다. 질비해. 이런 얘기 누가 해줘요 누가. 방심하고 마통 1억 끌어다가 카카오 게임즈 5주 받고 야 따상 하면 얼마죠? 한 그때 얼마더라? 9만 원 번다나? 아 따상상 가면 뭐 한 16만 원 17만 원? 방심할 때 그렇게 순진하게 놀 때가 아니라니까요. 어느 순간에 분위기 바뀔지 모릅니다. 고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BTS 그 다음에 뭐 크래프톤 막 줄줄이 온다잖아요. 네오 이문텍 막 이런 거. 딱 봤을 때 아 이거 밸류가 이거 터무니없이 비싸. 과감하게 첫날 다 패대기 칩니다. 첫날.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. 그런 때가 와요. 머지않아. 명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명심하시라. 하루 만에 72억을 벌었어요. 하루 만에. 이 A씨는 무엇을 확신하고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. 하루 정도는 상한가를 가겠다. 딱 그런 거죠. 30%는. 30%면 요즘 세상에 어디냐. 240억 딱 질러서 70억.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. 로또 1등을 70억이면 요새 인기 많은 테슬라가 몇 대? 한번 계산해 보세요. 70억이면 로또 1등이 2번, 3번, 4번 맞은 거라니까요. 대단한 겁니다. 자, 제목 나오잖아요. 로또 청약, 부동산 로또 청약 난리 났었잖아요. 지금은 뭐다? 로또보다도 더 화끈한 IPO다. 로또 IPO다. 로또 뺨치는 IPO 시장이다. 이런 거예요. 누가 피해를 볼까? 다 먹을까? 이 IPO 시장에 들어오는 그 58조가 지난번 카카오 게임즈에 들어왔잖아요. 청약 증거금이 개인들. 이 58조 원이 다 수익이 날 것 같아요?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니까요. 지금 카카오 게임즈 계속 빠졌잖아요. 이런 A씨들 털고 나가면, 큰 손들 털고 나가면 일반 또 이 초보자들 이참에 정말 나도 한번 좀 주식시장 들어와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자. 부동산 시장도 안 되는데 딱 털리기 딱 십상이에요. 그 A씨가 믿었던 건 뭐냐?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가격 제한폭이에요. 가격 제한폭 30%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옛날에 가격 제한폭을 없애자고 주장을 했었고 15%일 때. 그런데 그 금융당국 그 국장님하고 저랑 열심히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30%로 사실상 이제 타협이 된 거죠. 대한민국은 정보 비대칭성이 아직도 좀 심하다 이런 거 하나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또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직접 투자가 많잖아요 지금.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. 이거 없애기에. 지금 VI라는 병동성 완화 장치가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30% 가면 사람들이 상한가 가고 나면 밤새 고민을 하지 않겠냐. 내가 또 상한가 또 이거 상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냐. 그런 차원에서 좀 남겨놔야 된다. 이런 얘기를 몇 분이 하더라고요. 또 저한테. 그래서 제가 없애야 되는데. 근데 그건 확실히 맞아요. 가격 제한폭이 없다.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든 SK 바이오팜이든 크래프톤이든 뭐든 간에 IPO 첫날
적정한,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딱 결정되는 거예요. 가격 제한폭이 없으면 50%, 뭐 공모가 대비 150%가 오르든 200%가 오르든 아니면 50%가 빠지든 그 시장에서 주고받는 이 가격에 따라서 첫날 결정이 돼요. 뭐 이튿날 상상상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. 그냥 이튿날 이런 필요 없. 첫날 딱 결정이 됩니다. 이게 그 가격 발견, 기업의 적정한 가격 발견 기능이 빨라지는 거고 효율화되는 거고, 예,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정해지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예,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그 가격제한법 폐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여건인 건지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, 하지만 저는 좀 50%를 확대하든가 좀 없애는 거를 이참에 수많은 수백만 지금 동학개미들 생각하면 지금 이참에 새로 배우는 투자자들이 많잖아요. 주린이들이. 그런데 가격제약법 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선진적인 이런 어떤 그 제도와 문화를 조금 이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. 안 그러면 다시 또 테마주, 정치인 테마주부터 배운다. 언제까지 이럴 거냐. 정치인 테마주가 날고 뛰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뭐예요? 가격제약폭이에요. 야, 손실나도 30%야. 먹어도 30%지만 손실나도 30%야. 그러니까 그냥 막 정치인 테마주, 말도 안 되는 테마주 들어가는 거거든요. 자, 두 번째 시사점은 뭐냐?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3월에 폭락했다가 지금 붕 떴잖아요. 붕 떴어요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뭐 버블 낀 섹터도 있고 아니면 또 역차별된 섹터도 분명히 있습니다.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지수가 얼마나 빠질지 언제 빠질지 그거는 제가 뭐 저는 약간 좀 지금 뜨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,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. 시장 내에서 이른바 로테이션, 순환매가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. 활발하게. 계속 한 언택주만 또 계속 간다? 이런 세상은 없어요.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. 앞으로도.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 지금 쏙쏙 더 지금 구체화되고 있잖아요. 이러면 사람들이 다른 거를 찾기 마련이거든요. 언택트주 말고. 예. 그래서 언택트주는 좁혀질 거고, 다른 덜 오른 주식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예요. 순환매가. 이거를 뭐 옛날에는 뭐 그레이 로테이션도 있었고,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그레이시든 스몰이든 빅이든 아니면 미니든 이 순환매가 있을 때 대응을 잘해야 돼요. 이럴 때 계속 뭐 그거 모르고 언택트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계좌 그냥 펑크납니다. 이게 시장이 무서운 거예요, 진짜로. 자, 이 얘기는 뭐냐?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된다. 그러니까 펀드 투자를 저는 하셔야 된다. 지금 좀 괜찮은 펀드들 있거든요. 여전히 물론 사모펀드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데, 저는 진짜 좀 그 크고 그 운용 규모가 크고 적든 간에 지금은 좀 내가 좀 실력이 좀 초보다 아니면 공부가 좀 덜 됐다 이런 분들은 진짜 좀 좋은 운용사, 좋은 펀드에 찾아가지고 제발 좀 맡기시라. 간접 투자하시라. 그런 공모펀드에 대해서 세제 지원 같은 거는 좀 부여해야 된다, 부여해야 된다. 제가 정부나 금융당국에 제가 압력을 넣지는 아니고, 제가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막 그 제가 유튜브 많이 올릴 테니까요. 좀 제발 좀 간접 투자로 가셔야 된다.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가 지금처럼 직접 투자하고 있잖아요. 나중에 분위기 바뀌고 추세 어떻게 막 흔들리고 이러면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. 자칫 버블닷컴의 붕괴와 카드 사태가 같이 오는 그런 끔찍한 일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. 지금 굴러가는 거 정황상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. 네, 두 가지 시사점 끝으로 제가 오늘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증시 만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